화려한 밤거리로 유명한 태국. 그러나 수면 아래에 잠들어 있던 실태가 드러나면서 태국인들은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태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일본이 관여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반일 여론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분노한 총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나선 상황. 일본 정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태국은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친일 국가로 유명한 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발이 벗겨진 여성은 황급히 도망칩니다. 그 뒤를 쫓고 있는 남자들은 여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죠. 숨을 죽이고 남자들이 지나갈 때까지 머리를 숙인 여자는 남자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었죠. 절뚝거리는 오른발을 붙잡고 도망친 곳은 인권센터. 힘이 닿은 여자는 인권센터 앞에서 쓰러졌죠. 그녀가 필사적으로 도망친 이유는 단 하나. 그녀를 감금한 일당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죠. 태국 워킹 스트리트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람이라면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금과 폭행은 일상이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설사 임신을 하더라도 길거리에 나와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든 박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나열했는데요. 최악의 경우를 제외한 이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하죠. 경찰관 부인 포갑권 나쁜 선비 박 박사가 펴낸 보고서에는 태국의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성에 대해 관대한 태국의 문화 특성상 인권 침해 현장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위기 때문에 많은 피해 여성들이 숨죽여서 피해를 감내해야 했죠. 그러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아무리 성에 관대한 태국이라고 해도 참을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벗어났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많은 태국인들이 공분에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수의 여성과 아이들이 일본으로 매년 15,000명가량 흘러들어간다는 보고서의 수치는 태국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공식적으로 밝혀진 숫자가 이 정도인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흘러들어간 숫자까지 합치면 엄청난 인구인 것이죠. 무엇보다 일본에서 태국인들이 원한다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태국에서 반일 감정이 들끓었는데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되는 곳에 그동안 친일 행적을 보였던 태국이라도 참을 수 없었다고 하죠. 게다가 최근 태국에 놀러온 일본인 유튜버들이 태국 여성을 상대로 특정 행동을 하면 점수를 매겨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이 승리하는 콘텐츠를 진행해 태국 여성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태국은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도 사과하라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하지 않아도 들끓던 반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크게 번진 것입니다. 본디 태국은 일본과 매우 밀접한 사이입니다.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있어서 협력을 아끼지 않은 국가인데요. 네, 이번 보고서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면서 일본과의 연을 끊어야 한다는 반응이 등장한 것이죠. 일본과 태국의 관계는 130이 넘는 관계입니다. 오랜 시간 교류를 이어왔던 이들이 직접적으로 만난 곳은 제2차 세계대전 도중 일본이 태국에 들어온 것이 처음입니다. 프랑스령 캄보디아를 점령하기 위해 태국을 들린 것이죠. 그 길을 빌려준 태국을 좋게 본 일본은 태국에게 엄청난 투자를 감행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동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태국을 이용한 것이지만 태국이 일본을 좋아하는 데에는 편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태국 시민들에게 깊숙이 자리잡은 왕실 사랑과 연관이 있습니다. 태국 왕실이 일본 왕실과 오랜 교류를 이어왔고 대표적인 친일파이죠. 태국 왕실의 종교관은 대다수의 태국인들은 이 덕분에 일본과의 교류에 있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불교 문화가 발달해 있다는 점 역시 태국이 일본에게 호감을 갖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일본을 살펴보면 전국토에 사찰들이 많이 존재하고 불교 문화가 퍼져 있어 불교를 국교로 삼는 태국인들에게
일본은 친근한 국가였습니다. 일본은 태국의 호의를 이용해 경제 침탈을 진행했죠. 본격적으로 태국에 집중 투자를 한 결과 일본은 태국을 경제 식민지로 둘 정도로 일본 의존도를 높였습니다. 사회 시스템은 물론이고 일본 문화가 태국의 주류 문화였죠. 지속적으로 태국에 투자를 하는 건 역시 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192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공적 원조는 1.5조 바트 하나로 약 58조에 다다릅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의 62.3%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일본 경제가 태국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듯 일본의 유흥문화가 태국에 유입된 것인데요. 일본은 예로부터 유학을 비롯한 접대 문화가 발달 여성 인권 차원에서 최악의 순위를 기록할 만큼 여자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문화가 아직도 일반적인 국가인데요. 투자처이자 교류 상대인 일본을 대접하기 위해 태국에서도 일본인들을 상대하는 미용과가 서서히 발달한 곳입니다. 파타야 시내의 즐비한 가게들을 들어가 보면 일본어를 반드시 들을 수 있다고 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며 태국 사회를 잠식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유흥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고 눈을 감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전가되었죠. 많은 여성들이 고통 속에서 헤매며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숫자가 공개되고 수면 아래에 있던 상황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참고 있던 태국인들은 참을 수 없다며 일본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죠. 태국 브라운 총리 역시 일본과 손을 끊겠다고 말하며 강한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는데요. 일본 경영 컨설팅 업체 아웅 컨설팅이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일본에 대한 국가 호감도 결과에서 태국이 이례적으로 싫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을 증오하는 사람은 없었던 반면 2011년에 들어서 일본을 증오한다고 대답하거나 싫어한다고 말한 이들이 늘어나 2020년 대비 111%가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죠. 컨설팅도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문화적으로도 일본 문화를 배격하고 한국 문화를 찾는 이들이 늘었죠. 길거리에서 J-POP 스타들이 즐비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K-POP이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각종 한류 콘텐츠가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향력이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로 과거 태국 반정부 시위대가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 일이 있는데요. 1987년 6월 민주항쟁처럼 태국 민주화운동도 그 길을 따라갈 것이라고 선언 있죠. 한국어가 독재에 반대하는 언어로 사용되면서 외신들 역시 한국을 주목하는 태국인들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이 영상에 잡힌 것입니다. 면에서도 한국에 손을 내미는 일이 늘었는데요. 두 왕자의 아사와 친탁치 태국 추자청 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태국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모델은 한국이라고 본 것. 한국 기업이 태국에 제발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했죠. 그동안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한 상황에서 투자청 총장이 한국에 투자를 권유한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자동차는 태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극찬을 했죠. 태국 내에서 자동차 시장은 일본 브랜드들이 독주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닛산 등 유수의 브랜드들이 일찍부터 태국에 들어가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고 다른 브랜드들은 일본 뒤를 쫓아가는 상황. 한국은 태국 진출에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일본 배격 분위기가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일본보다 더 뛰어난 한국차의 매력에 태국 사람들이 눈을 뜬 것입니다. 현대나 기아차 종은 현재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죠.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태국의 노력은 이뿐만 아닙니다. 5개년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경제 육성을 하는 태국은 최근 탤런트 4.0이라는 기치 아래 스마트 산업과
스마트시티를 주력 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태국은 한국 스마트시티를 모델로 삼아 태국을 발전시키겠다며 한국 스마트시티 전문가를 초빙해 기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웹상품사 디지털경제사회 부차관보가 참석한 자리에서 태국 관료들은 한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해 극찬을 보냈다고 하죠. 일본 정부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일본 정부는 태국 프라윕 총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공적개발 원조액을 늘릴 것을 약속 아낌없는 투자를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만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태국은 그동안 유지한 관계를 끊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 일본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까요? 한국에게 손을 내민 태국이 결단을 응원하며 한국과 오랜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